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석유 가스전 탐사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우선 제목부터가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뜬금없다. 글쎄요. 이 동해에서 우리가 이제 석유와 가스전을 채굴하는 사업은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단했던 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뭔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막판 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다.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성공 확률이 20%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80%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죠. 우드사이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2023년 작년이죠. 반기 보고서를 냈는데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얀마 이런 하고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아니다. 이 우드사이드가 이렇게 한 거는 호주 내에 있는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다시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이 광구에서 손을 뗀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별하기 어려운 것 사실이죠. 자, 오늘 방한 중인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사람이야 자기는 여기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 최대 140억 배럴 최대만 얘기했지 최소 35억 배럴 이렇습니다.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이 사이의 매장량이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야 온갖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전문가들이 오늘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 간에 또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드사이드는 전문가 아니냐? 거기도 전문가죠. 전문가들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 저도 공부해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스 탐사 이런 것들이 원래 참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성공한 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실패로 끝난 경우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성공 확률 몇 %? 성공 확률 20%는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성공 확률이 20%니까 실패할 확률은 80%. 이거는 인문과학적인 얘기고요. 이 석유 가스전 탐사와 같은 이런 전문 영역에서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20%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를 가지고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킨다? 그게 무식한 거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챙겨보겠다는 게 이걸 정치적으로 챙겨보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좀 할 때는 좀 공부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건데 왜 대통령이 지금 이걸 발표하느냐?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건 맞는 얘기네? 왜?
그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 저는 국면 전환이 되지도 않는다고 보지만, 발표해서 마치 국민들한테 헛꿈을 꾸게 만든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표의 주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은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 예가 이런 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왜 북해산 브렌트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해산 브렌트유. 지금은 거의 보통 명사처럼 돼 있습니다만, 이게 대서양 북해 유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성공 확률이 3%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3%. 그런데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석유회사죠. 엑선모빌. 여기가 1966년부터 무려 30개의 시추공을 뚫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30개 뚫어서 실패했으면 1000억씩이면 3조죠, 3조. 이러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여기 지금 한 5개 뚫는다는 거 가지고서도 국민 세금을 거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식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해산 브렌트유가 오늘날 전 세계적인 보통 명사가 되기까지 엑선모빌이 30개를 뚫어서 다 실패했고요. 필립스도 6개를 뚫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추에서 성공을 해서 그 매장량을 봤더니 680억 배럴이다. 680. 우리는 지금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라비아가 3천억 배럴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 저도 이거 몰랐는데 보니까 1916년부터요. 무려 100년간 탐사를 했습니다. 100년. 다 실패했죠, 그동안에. 여기도 엑선모빌이 관여를 해서 엑선모빌은 2008년부터 여기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서 계속 실패하니까 이 파트너사인 쉘이라고 있죠. 쉘이라는 석유회사가 여기는 우리는 철수할래 해서 컨소시움에서 2014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형 석유회사 간에도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엑선모빌은 자기네들 혼자니까 어떻게 할까 그랬고, 전 세계 35개 기업에 자, 여기 컨소시움에 좀 참여를 해라. 대부분 거절당했죠. 2개 회사만 엑선모빌의 손을 잡았습니다. 헤스라는 회사하고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2개 회사만. 그랬는데 바로 2014년, 2015년에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가이아나에서.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원래 자원개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엑선모빌이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헤스가 30%, 그 다음에 중국 총공사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와 중국은 대박이 난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유전과 가스전 탐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 엑선모빌이 2015년에 이 가이아나 유전에서 아까 얘기한 하나 발견했죠. 이후에 30개가 넘는 유전을 여기서 발견했고, 그 잠재적인 매장량이 110억 배럴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처음에 물리탐사 과정에서 추정치하고 나중에 실제 시추를 했을 때 추정치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시추를 했을 때 이 추정치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액트지오가 추정한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 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실제 시추를 해봤을 때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실제 시추를 했는데 매장량이 없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닷속은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뭐 북해산 브렌트유는 그냥 나오고 무슨 뭐 가이아나 유전도 뭐 그냥 한 서너 개 이렇게 뚫었다가 성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하려면 특히 내용을 비판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무식하게 20% 성공 가이아나 유전도요 뭐 한 6, 7% 성공 확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박을 일궈낸 겁니다. 그것도 무려 100년 가까운 탐사 끝에. 우리나라 이거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석유 가스전 탐사는요,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물리 탐사의 과정이 있고 탐사 시추의 과정이 있고 상업 개발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공한 적이 있죠. 1998년인가 동해 가스전. 그래서 2004년에 상업화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뭐 2조 얼마어치를 거기서 얻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상업성이 없으니까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무려 11번의 시추를 했습니다. 10번은 실패했죠. 마지막에 한 번 성공을 하는 바람에 2조 얼마어치를 우리가 거기서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뭐 크게 이득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이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동해에 가스전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상업화로 우리가 실제 성공했다. 이런 실적이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뭐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뭐 이러지만 과거에 비해서 석유 시추 기술은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면 충분히 탐사해 볼 만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산유국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언론의 호들갑이고 사실은 산유국이 될지 안 될지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대표나 또는 야당에서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덜컥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마치 금방 산유국이 된 양 뭐 이렇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 비판까지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뒤집어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통령도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분하지 않은 거는 민주당. 뭐 실패 확률이 80%니까 이런 걸 왜 하냐 뭐 이런 거. 그런 무식한 얘기. 민주당이 오히려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 그런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요. 다만 또 지난한 과정이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시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10개, 20개 이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한 개 뚫는데 1,000억 이상이 드는데 아이고 돈 많이 드는데 하지 맙시다. 이런 게 무식한 얘기라는 거죠. 적어도 액트지오 정도의 세계적인 이 탐사 기관이면 그러면 그런 판단을 믿고 충분히 뚫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만 그 정도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놓고 왜 대통령이 발표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붕 띄우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뭐 내년 상반기 정도면 뭐 아마 첫 번째 정도 뚫은 그 시추공의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뭐 이런저런 논란을 다시 이어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